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74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조금 업로드가 늦었는데 이게 주중에 컨퍼런스랑 유로파를 해서 조금 일정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봤고요. 저는 이미 마킹을 해봤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마킹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번 라운드는 좀 포인트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지로나 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자, 지로나는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에 3경기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3경기째 승리 없는 상황인데요. 추가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부상 인원들이 좀 있는 편이고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이지만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 파체코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공격수 루카스 보에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시즌 초반 기세는 좋았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결장하는 인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한 호각세입니다. 지로나는 홈이지만 전력 누수가 있고 최근 기세는 좋지 않습니다. 알라베스도 나쁘진 않지만 이번 경기는 결장 이슈가 있고 또 원정이라는 점이 거슬립니다. 여기서 무승부 단일만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버턴 대 플럼입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득점력 난조에 빠지면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주전 공격수 은디아에가 직전 경기 중 부상을 입어서 이번 경기 출전이 좀 불투명한데요. 조금 분위기가 꺾인 상황에서 활약이 좋던 은디아에까지 빠진다면은 홈이지만 고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플럼은 직전 경기 올버햄튼 홈에서 올버햄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위기 좋지 않았지만 부상 인원들이 다수 복귀를 했고 약팀인 올버햄튼 상대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플럼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고평가를 하긴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좀 많습니다. 플럼이 이번 시즌 원정 승리가 없기 때문에 플럼 승은 당연히 마킹을 배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버턴 승을 마킹하기에는 주전인 은디아에가 빠지게 된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를 충분히 마킹할 수 있다. 무승부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이 직전 경기 홈에서 뉴캐슬 상대로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 기간 승리가 없었지만 뉴캐슬을 잡으면서 좀 반등 포인트를 잡은 상태고요. 공격수 필크루그와 수비수 마브로파노스는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지 않았던 시즌 흐름을 뉴캐슬전으로 좀 반등을 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리는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 홈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리즈와 울버햄튼 상대로 2연승을 기록을 했지만 강팀을 만나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최근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2대 3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지만 원정에서는 벌리가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만큼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웨스트햄이 벌리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자, 어려운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이 뉴캐슬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오롯이 이거를 반등 포인트라고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벌리가 원정에서 너무 약한데 울버햄튼 상대로 승리한 거를 과연 뭐 원정에서의 아쉬운 부분을 떨쳐낸 건지 울버햄튼이 약한 건지 이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울버햄튼이 리그 최약체라고 친다면 굳이 원정 연패 끄는 거를 고평가하기 어렵고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 승무를 마킹 추천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간다면 이 뉴캐슬전 연승 기세를 벌리전 원정 열세를 엮어서 그냥 웨스트햄 승만 누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웨스트햄 승만 누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세비야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자, 세비야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멀티 실점 허용하면서 리그전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부상으로 공격수 알레시스 산체스, 로메로, 그리고 미드필더 아구메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결국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4대 1로 잡아낸 적이 있긴 하지만
뭐 세비야의 홈 어드밴티지를 뭐 강하게 말하기에는 또 그런 팀도 아닙니다. 자,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오비도 상대로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 없는 상황이고요. 수비수 로지에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던 상황에서 주전 공격수 부디미로와 미드필더 루카스 토로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떨어진 득점력을 생각한다면 이번 결장 이슈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원정에서 오사수나가 승리 없는 부분도 분명한 저평가 요소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세비야가 오사수나 상대로 승리가 없는데요. 최근에 없는데요.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사수나 원정이기 때문에 오사수나 이번 시즌 원정 무승입니다. 그냥 승은 배제하고요. 자, 세비야를 그냥 마킹하기에는 세비야도 부상자들로 인해서 불안 요소가 많고 상대전 전적 또한 뭐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뭐 세비야 승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배제하고 무승부 단일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썬더랜드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 원정에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뭐 최근 약팀 강팀 가리지 않고 승점 확보는 잘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부상으로 빠지던 알데르테는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고 그 외에 추가 부상은 생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썬더랜드가 뭐 최근에 홈에서 리그 일정에서 패배가 없긴 하지만 뭐 약팀 상대로 경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경기력이 강하다, 어드밴티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슬라비아 프라하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10연승 기록 중이고 계속된 클린시트와 압도적인 수비력 이런 것들로 경기를 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 추가로 요케르스까지 부상 이탈했고 주비멘디 또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중 챔스 일정에 대한 피로도도 존재하는 만큼 연승 기세만 보고 가기에는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양팀 최근 맞대결은 없으며 오랜 상승은 아스날의 우세입니다. 자, 썬더랜드를 마냥 저평가를 할 수도 없고 아스날이 지금 변수가 없냐라고 봤을 때는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이탈 자원들 변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지금 아스날 요거를 반대로 찍는 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당을 보고 베팅을 하는 거는 뭐 강승부를 가기에는 조금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승무패에서 누를 때는 지금 여기서는 아스날 승 배제하는 거 어렵다고 봅니다. 아스날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파뇰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자,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알라베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했습니다. 주전 공격수 푸아도가 최근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그 외에 스쿼드상의 부상 이슈는 딱히 없는 상황이고 강팀 상대 제외한다면 이번 시즌 에스파뇰이 그렇게 패배가 많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또 홈 어드밴티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파포스 상대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는 반등을 좀 한 모양새지만 챔스에서 약팀 상대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대륙간 이동도 존재하면서 휴식일도 상당히 짧습니다. 부상자들이 다수 복귀한 상황이지만 원정에서 비아레알 그렇게 고평가할 수 있는 팀이 아닌 만큼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최근 맞대결 시에 비아레알이 에스파뇰 상대로 5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아예 뭐 에스파뇰이 뭐 밀린다 하면서 뭐 승을 못 누를 건 아닌데 뭐 그림 자체가 또 에스파뇰 승 누르기는 조금 까다로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아레알 승을 못 누를 이유는 많습니다. 자, 뭐뭐 있냐?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 대륙간 원정 이동,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 휴식일 차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비아레알 승 누르기도 좀 찝찝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비아레알이 파포스한테 졌는데 에스파뇰한테도 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한다는 분들은 에스파뇰 승도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무승부 단일로 누르는 게 일단은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에스파뇰을 누른다? 조금 과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 찍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승 누르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넉넉하게 가시는 분들, 마킹 나는 여기서 좀 더 누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에스파뇰 승부를 누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빌바오 대 레알 오비에도의 경기입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3연패 중이고 경기력이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팀의 주축 자원인 오이안 산세트,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이탈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확 떨어진 상황인데 주중 챔스 대륙간 이동까지 했기 때문에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서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오비에도는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승격 팀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일부 리그에서의 경쟁력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팀의 주전급 자원들이 최근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원정이지만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맞대결 상승은 너무 오래돼서 좀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홈 빌바오 강세다 먹어주고 싶지만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 큽니다. 지금 뭐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빠지는 거는 경기력이 확 꺾일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어 이 원정팀을 누르기에도 지금 여기서 오비에도 승을 찍는다? 그것도 뭐 내용이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승부 그냥 단위로 찍고 넘어갈게요. 팀 이름만 봤을 때는 뭐 이걸 어떻게 무승부만 찍냐 하겠지만 지금 빌바오를 고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팀 이름 매치업 포인트에 비해서는 무승부를 좀 과감하게 누른 경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만약에 제가 빌바오를 일반 베팅, 배당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빌바오를 가야 되냐, 오비에도를 가야 되냐, 누가 뭐 좀 협박성으로 뭐라도 누르라 한다면은 저는 숨도 안 쉬고 무승부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빌바오의 그런 결장 이슈들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눌러보시면은 조금 공감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팀 이름이 좀 거슬린다라고 하시면 승무로 보수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 나머지 절반 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8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턴 빌라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마카비 텔아비브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중이고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 인원들도 거의 복귀가 가능한 상황에서 좀 일정이 좀 너무 휴식일이 짧다, 중에 기복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빌바오가 여전히 홈 어드밴티지가 강한 팀이라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 원정에서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좀 우려가 있었지만 꽤나 호성적을 기록 중이고 직전 경기는 너무 강팀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상 복귀 자원들이 다수 있지만 미드필더 아담스, 수비수 히메네즈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라인업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머스 원정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기대치는 높게 가진 않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빌라가 본머스 상대로 최근에 강세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가 주중 일정에 대한 타이트함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본머스가 직전 경기 패배한 거는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패배한 거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휴식일 차이도 꽤나 납니다. 그래서 어, 빌라 홈 강세 먹어줄 수는 있지만 본머스도 웬만하면 뭐 무승부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휴식일 차이 분명히 있고 양팀 맞대결에서도 상성이 있어 보이지만 무승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무승부를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승부 많이 가네요. 자, 다음 브렌트포드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패배로 연승 기세는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부상자 발생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스쿼드는 기존과 크게 변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나름 홈에서 어드밴티지를 봤을 때는 맨유와 리버풀을 잡고 첼시와 비기는 등 대응력은 홈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연승 기록 중이었지만 하위권 팀인 웨스트햄을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기세가 좀 꺾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바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문제는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존재하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빌바오전에서 앤서니 고든이 부상을 당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일정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이탈 자원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평가할 수 없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현재 뉴캐슬은 리그 일정에서 원정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뉴캐슬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작년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냥 브렌트포드가 뉴캐슬 상대로 못 이길 건 아닌 것 같고, 뉴캐슬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무승이고 일정 타이트하고 앤서니 고승 부상이다. 저는 뉴캐슬 승은 완전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따져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브라이턴과 웨스트햄을 상대로 원정에서 지고 있는 뉴캐슬이 브렌트포드의 홈발을 버텨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브렌트포드 승을 1감으로 치고요.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넉넉하게 승무로 마킹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승만 누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버풀을 잡아낸 계기로 3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는 좋은 편인데요. 은케티아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그 외에 부상자는 크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중 일정 컨퍼런스를 치렀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은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그 일정에서 홈발이 좀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홈 어드밴티지 존재합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기복 있는 시즌인데요. 미토마, 밀너, 그리다, 힌셰루드 이런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휴식일은 충분하지만 원정인 만큼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작년 맞대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블을 기록하며 우세를 보였고요. 홈에서는 정말 재밌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무승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크리스탈 팰리스 승무 누르는 게 일단 베스트긴 한데, 여기서 이제 마킹을 좀 아껴간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무 마킹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마킹을 하나만 하고 싶다. 저는 무승부인 것 같고요. 넉넉하게 간다면은 무조건 승무를 눌러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간결하게만 눌러놓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 대 리즈의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경기 스트롱그라츠 상대로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감독의 교체로 분위기가 바뀌나 했지만 타이트한 일정과 갑자기 발생한 주축 자원들의 줄부상 여파로 기세를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일부 줬지만 주전 선수들의 피로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평가는 현재 어렵습니다. 자, 리즈는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승격 후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복 있는 모습 존재하고 강팀 상대로 대응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주축 자원들이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휴식일은 충분하지만 리즈 유나이티드의 원정을 고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 팀 다 이번 경기에서 누가 베스트 11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될 정도로 부상 이슈가 좀 큰 양 팀의 매치업입니다. 심지어 노팅엄은 주중 일정을 치렀기 때문에 변수가 있고, 리즈는 원정에서 경기력을 고평가하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무패로 지워주시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아껴간다면 겐토로 하나 찍어야 되는데 취향껏 누르시는 거 좋을 것 같으나, 제가 만약에 이거 겐토로 간다면 리즈 승 찍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노팅엄 승을 찍기에도 뭔가 일정에 대한 타이트함이나 부상 인원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승부 단일 찍던지 승무패 찍어두던지 취향껏 랜덤 돌리던지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경기입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 홈에서 4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3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중이지만 홈에서의 연전인 만큼 이동 거리는 없는 상태고, 부상 인원들도 대부분 합류한 상황에서 홀란드도 최근에 어마어마합니다.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강한 팀을 상대로 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쿼드의 부상 인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기대치는 좀 낮은 편입니다. 리그 일정에서는 원정에서 지금 리버풀이 3연패를 기록 중인 만큼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는 리버풀이 맨시티 상대로 압도적으로 더블을 기록을 했는데요. 맞대결 시에 맨시티가 우세하냐라고 하면은 이길 때 있고 질 때 있고 그렇겠죠. 자, 직전 경기 내용만 놓고 이 경기는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저는
오히려 맨시티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부분을 더 고평가를 하고 기세가 지금 하늘을 찌를 태세입니다. 특히나 이 홈에서의 연승 기세를 분명히 먹어줘야 할 것이고 뭐 부상 이슈 등 모든 부분 생각한다면 마냥 맨시티 승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맨시티, 리버풀 완전히 초강팀의 레벨에 있는 팀들의 맞대결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저는 홀란드 기세 올라왔고 최근에 리버풀이 리그 일정에서 뭐 원정에서 진짜 엉망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맨시티 승만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13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4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디아카비, 풀키어와 같은 주축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 공수 밸런스가 한꺼번에 좀 무너진 상황인데요. 최근 경기들 보면은 3경기째 무득점 기록 중이고 최근에 6경기를 본다면은 멀티 실점 경기가 5경기나 될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리옹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 2연승 중이고 최근 기세는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일정 간의 타이트함이 존재하고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최근 발생하면서 결장 인원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를 원정에서 마냥 고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발렌시아가 최근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발렌시아 승을 누르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베티스의 연승 기세를 먹어줄 수 있냐인데 일정 간의 타이트함과 부상 이슈 그리고 원정에서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싸리 무승부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요르카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딱히 흐름이 어떻다 말하기 좀 어렵고 기복 있는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에서는 나름 바르셀로나전 제외하면은 또 마요르카가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주전 골키퍼 로만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베티스한테 3실점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 이 주전 골키퍼의 이탈이 이렇게 실점에 바로 직관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나 이런 좀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헤타페는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연승 기록하면서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그런 팀은 아니고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저히 이 경기가 매치업이 예상이 어려워서 배당의 흐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는데 무승부만 배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딱히 베터들이 배팅을 하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승무패로 지어주시는 게 현명하지만 조금 마킹이 너무 많이 나가서 좁혀 나간다면은 저는 마요르카가 그래도 뭐 골키퍼가 빠지고 뭐고 다 떠나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패배한 거 제외한다면은 패배가 없다. 그러면 헤타페 승을 누를 필요는 좀 없다라고 보고요. 넉넉하게는 마요르카 승무 아니라면은 배당의 흐름이 지금 무승부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름대로 무승부 이렇게 마킹을 해주는 걸 취향껏 마킹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외길로 이번에는 외길로 딱 눌렀네요. 자, 뼈다구만 잡으면은 이렇게 잡히는데 와 14경기 중에 무슨 무승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번 주말 라운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베팅을 하더라도 이런 경기들은 다 안 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주중에 컨퍼런스와 유로파를 병행했기 때문에 휴식일, 타이트한 부상, 매치업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경기마다 코멘트가 다 달려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나는 조금 더 여기서 무승보다는 뭐 승이야. 나는 아니야 헤타페야. 난 여기서 지울게. 편하게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 베팅은 이렇게 1,000원이고요. 1,000원치 사놓고 안 맞았는데 개새끼야 하면은 억울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승무패라는 것이 결국은 좀 로또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재밌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제 이 영상은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주말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